자, 지금까지 김남국 코인 사태에서 김남국이 법을 어긴 거는 아니라고 우기는 거는 이 가상화폐가 재산 신고 때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한 것뿐이다. 그 외에 내가 뭐 돈 불리기 위해서 뭘 하든 그거 하지 말라는 법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남국은 이 지금 자신에 대한 가상화폐 혐의에 대해서 한동훈 검찰 작품이고 정치 공작이다. 이준석과 비교해서 민주당의 김남국이 가상화폐 투자해서 돈 벌면 문제되는 것이냐라고 SNS에 썼어요. 그래서 김남국이 도덕적 비판은 받을지 몰라도 현재 가상화폐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위법은 아닌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 가상화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뺐다는 김남국의 해명과는 다르게 자, 좌파 매체 뉴스타파가 취재한 결과 국회 사무처 감사관실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2023년 국회 소속 재산 신고 대상자 모두에게 비트코인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사무처 감사관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변동요약서 작성 시 재산 정감 사유 부분에 해당 통화 보유 수랑, 취득가액, 횡가액 기준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공직사 정기재산 변동 신고 기간인 2023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1, 2월 달 동안 안에 그래서 2024년 재산 변동 신고를 해라고 하면서 이 안내서를 국회의원과 해당 신고 대상자들에게 배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남국이 국회에 신고해서 3월 달에 공개된 재산 총액은 15억 3천만 원으로 가상 자산은 없습니다.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꼼꼼하게 다 했지만 가상화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뺐다고 김남국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5월 8일 김남국이 자신의 입장을 최초 발표할 때 현재 기준으로 9억 1천만 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공직자 정기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해서 가상자산을 신고한 2명의 공직자가 있었어요. 농림해양수산비서관은 올 3월 30일 공개 재산 내역에서 작년 10월 공개 때 신고한 배우자 현금이 줄었는데 변동 사유에 비트코인 가액 변동이라고 기재를 했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올해 재산 신고에서 지난해까지 갖고 있던 가상화폐를 다 팔았다고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빗썸에 가지고 있던 2억 900만 원의 가상화폐와 업비트에 있던 6천만 원의 가상화폐를 모두 매도했고 그래서 매수액은 각기 2억 9,700, 1억 1천만 원이었다고 했고 그래서 변동 사유 항목에 두 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구분해서 매수액, 매도액, 매도액, 이체 계좌명까지 다 기록했어요. 이 2명은 가상화폐 신고 목록 항목이 따로 있지 않지만은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재산 변동 요약서에 기재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기재한 이유는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정기재산 변동 신고 안내서에 보면 재산 변동 요약서 작성 당시 가상화폐를 보유한 경우 해당 보유수랑 취득가액, 평가액 등을 기재하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사무처 감사관실이 김남국을 포함한 국회 소속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들에게 안내한 가상재산 신고 방법도 두 사람 신고한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범수 비서관이라는 분은 재산 공개 대상자로 등록 시 비트코인 소지 여부를 기재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다 했고 이성현 지의원은 민간인 신분일 때 가상화폐를 구매했지만 선출직 공직자로서 가상화폐 소유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모두 처분했다고 말했어요.
자, 김남국은 5월 8일 당 지도부에 본인의 60억 가상화폐 거래 논란에 대해 해명하면서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 9억 8천으로 코인을 샀고 코인이 올라서 주식 투자 대금 9억 8천은 먼저 회수했고 회수한 원금으로 안산 여의도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으로 돌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재산 신고에서 거짓 기재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해 김남국은 재산 신고 때 농협 계좌 잔고 전과 사유로 비고란에 보유 주식 매도 금액이라고만 적고 나머지를 기재하지 않았어요. 김남국의 해명대로라면 보유 주식 매도, 코인 구매, 코인 가격 상승, 원금 회수, 농협 예금 증가 과정 등을 거쳤지만은 코인 구매, 코인 가격 상승, 원금 회수를 싹 빼버리고 곧바로 주식 매도해서 농협에 예금이 증가한 것처럼 중간 단계를 생략했다는 거예요. 자, 재산 신고 때 주식 매도 매수 시점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직자 재산 신고의 허점을 악용했는데 이 공직자윤리법 입법 목적과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남국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자 시행령을 가지고 이러는 게 입법 취지를 완전히 망가뜨린 거라고 비판한 바 있어요. 공직자의 이 재산 공개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가 부정하게 이해관계를 가지고 재산을 정식시키거나 뇌물을 받고 또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경각심을 줘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 사익 충돌,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전부가 아니라 일정한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관, 법관, 검사, 대령 이상 장구교, 공기업의 장, 공직 유관 단체 임원, 경찰, 소방, 국세, 관세,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신고하게 하고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좀비소까지 신고하라고 하고 또 신고 대상자가 되면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에 등록 재산은 규정이 돼 있지만 거기에 규정에 없더라도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들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변동요약서 작성 시 제3정감 사유 부분에 해당 가상화폐 보유 수량 및 취득가액, 평가액 기준을 기재해달라고 요청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고 거기에 취지에 따라서 국회 사무처의 감사 담당 부서가 고인까지 신고하랬다면 김남국은 이런 시행령이나 그런 데 해당되는 해석을 무시할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켜야 되죠. 법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규정할 수 없고 또 법이라는 것이 과거에 만들어져서 그때는 가상화폐라는 것이 재산으로 보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의 재산 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결정한 그런 가상화폐 신고 요구 등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김남국은 집을 가진 사람이 종합소득세 세율을 낮추거나 하면 그것도 이해상충 아니냐, 모든 것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데 그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 그들이 다주택을 보유했거나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는데 김남국은 가상화폐를 갖다가 보유한 것을 숨겼다는 데서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김남국에 대한 조사, 징계, 코인 매각 추진을 야당은 전부 없었던 일로 하는 것 같고 탈당으로 조사 어려워졌고 당 차원의 징계도 끝났고 코인 매각도 김남국 반대로 무산되고 개딸들은 이런 조사위원들에게 압력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지금 이틀째 이 김남국 코인 관련 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고 김남국 투자 코인 발행사까지 수사하고 있어요. 여당은 제2바다 이야기라고 하고 있고 또 여당은 김남국이 일단 법사위원부터라도 내놔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민주당의 코인 진상조사단은 자료 수집도 못하는데 사실상 끝이 나버렸고
자, 공중에 지금 김남국의 징계는 떠버렸고 국회 윤리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지켜보는 걸 처리하는 걸 보고 조사한 내용이 나오면 그걸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문제에서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여야 의원 전체를 전수조사하자고 질렀지만은 그건 진정해서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못할 것이라고 보고 질렀던 것 같고, 여당은 이재명이 질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전수조사는 할 뜻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고, 그리고 윤리 차원에서 김남국을 징계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윤리 차원에서 바람치한 국회의원을 제대로 징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래서 김남국은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 근본적인 한계, 제가 봤을 때 가상화폐를 신고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 많게는 100명도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은하드 김남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러놓고 더 이상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막 거론하지 않고 둘 다 조용해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김남국의 문제뿐만 아니다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